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요즘 제가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의 차이와 연관성,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연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과 관련해서 아직 알아야 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는 과연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만약 자존감이 낮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과 관련해서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아 또는 자기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가 튼튼하다는 뜻이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아가 허약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의 자아가 튼튼한지 아니면 허약한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아가 튼튼하다면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도 높아질 것이고, 자신의 자아가 허약하다면 그 세 가지가 낮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의 양이 아니라 관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관심과 차가운 관심인데요. 이 대목에서부터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심리 상담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멘토링의 교재로 삼고 있는 책, 트라우마 치유와 자기개발을 위한 심리 멘토링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172페이지에는 관심의 두 종류라는 소제목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잠시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2페이지.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심한 부담감을 느낀다. 왜 그런 걸까? 관심에는 따뜻한 관심과 차가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따뜻한 관심은 지지, 격려, 칭찬, 사랑 등이며, 이런 관심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또한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하지만 차가운 관심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움츠려들게 만든다. 차가운 관심으로는 지시, 지적, 꾸중, 비교, 비난 등이 있는데, 이런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열등감, 무기력증, 피해망상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쉽다. 아울러 이런 정세는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 시선공포증 등 이른바 사회공포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차가운 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다. 지지, 격려, 칭찬, 사랑은 누구나 받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마음의 보약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보약은 어릴 때 많이 먹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마음의 체질이 튼튼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고, 그것은 따뜻한 관심과 차가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관심은 차가운 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튼튼한지 허약한지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아가 튼튼하다는 것이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아가 허약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할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신념 체계가 달라집니다. 만약 자상하고 성숙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자란다면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신념 체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무뚝뚝하고 미성숙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자란다면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신념 체계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지요. 우리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상한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칭찬, 지지, 격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꾸중, 지시, 지적, 비난,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존중을 받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다는 것이 따뜻한 관심이라면 존중받지 못한 것은
차가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과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되게 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짝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나치게 주눅이 들거나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차가운 관심의 키워드는 무시와 거절인데요. 차가운 관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왕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이 왕따인데,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다가가도 피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왕따시킨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왕따를 당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차가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자존감은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큰지 작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조절감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정감은 자기 삶의 안정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존감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감이나 자기 안정감을 자기 스스로 높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 즉 자신감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감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자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20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을 다 한다든가,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10분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틈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등등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꾸준하게 찾아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유능한 복싱 트레이너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를 성장시킬 때 약한 상대와 시합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비록 자존감이 낮더라도 자신감을 키우면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감은 거창하고 큰 일을 잘해냄으로써 커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것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만약 실패한다면 오히려 좌절감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커지면 자존감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도 자존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칭찬한다. 라는 명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도 병행해서 실천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과연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만약 자존감이 낮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심리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멘토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